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 관심을 많이 모으긴 했죠. 이게 아무래도 무슨 코오롱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코오롱자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코오롱 모르시는 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없죠. 진짜 코오롱은 진짜 다 알잖아요. 진짜 최소한. 그래서 뭔가 이 코오롱자 붙어 있으니까 얘네가 뭔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선 이 관심을 크게 갖고 뭔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원래 코오롱 글로벌이 있었던 게 거기서 이제 모빌리티 그룹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빌리티 이동 수단들. 이 그중에서 자동차 부분 쪽이 이제 좀 인적 분할돼 가지고 그냥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좀 신설이 돼서 새롭게 이제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앞으로 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뭐가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빠져나온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요 아무래도 이 막 우리 신규 상장하고 나면 특히나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들이 뭐 물론 예외인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뭔가 대기업자들 뭐 SK 바이오팜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처럼 뭔가 SK 막 붙어 있고 뭔가 뭐 코오롱 붙어 있고 뭔가 이 대기업들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걸로 조금 더 사람들 관심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이런 얘기들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벌써 개요는 다 설명드렸죠. 끝났죠. 그래서 오늘 뭐 개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제 뭐 하는 건지 이해는 되실 거고, 재무적인 부분도 어차피 이제 신설돼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싹 다 그냥 깔끔하게 패스하고 오늘 담백하고 좀 짧게 이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룰 건데, 제가 신규 상장주들 이 될 수 있으면 그냥 1년 지나고 모든 게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자라고는 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그래도 내가 매매를 꼭 해야겠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해라. 뭐 이 영상을 누차 몇 번을 찍었어요. 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교육 영상 시리즈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뭐 대표적으로 샤페론 있었고 T3 있었고 뭐 또 뭐 엄청 많이 다루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설명들과 이유들은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봤었을 때 얘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러니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용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다면 이런 데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가져와 본 거고, 그런 모빌리티 그룹이 지금 딱 그런 시도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예시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데서 먹을 만한 구간들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신규 상장주는 우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년이 지나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제일 처음에 상장한 봉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1년 동안은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일 첫날 상장했던 이 봉의 저가를 이탈하면은 앞으로는 당분간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한동안은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영상에서도 다뤘던 것들이 찾아보니까는 뭐 최근의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 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저가를 이탈하는 순간 낙폭이 나오게 되었을 때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40%까지 기본으로 까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는 절대 보는 게 아니다. 이 절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을 제가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여기서는 절대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신규 상장주들은 1년 이전까지는 첫날 상장했던 봉의 저가를 깨트리면 저가 밑에, 아니면 사실 시가가 돼도 되는데 이 사람마다 꼬리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몸통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건 취향껏 보셔도 상관없어요. 느낌을 아시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보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바꿔 생각하면은 첫날 상장했던 봉의 고가가 될 수도 있고 종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탄력이 잘 붙는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만 좀 노리시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윗구간에선 계속 탄력이 붙어주거든요. 가면 강하게 가요. 이게 지금 봉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거 지금 상한가짜리 봉이에요. 하나에. 이게 이 정도로 움직여주는 게 위에선 탄력이 엄청 잘 붙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관대자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는데, 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건드려야 되냐? 또 그건 아니죠. 항상 어떤 중류 구간을 기점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전고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도 위에서도 어쨌든 파동은 이어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어나가겠죠. 이 정고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구간쯤에 위치했을 때 내가 이 손익비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유리할 거예요. 당연히 붙어 있는 쪽에서 근처에서 하면 할수록 손익비가 유리해요.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은 여기서부터 이격이 결국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구간에서 근처에 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 물론 여기서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먹으면 다행이지만 올라가는 게 영원히 올라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면 또 꺾였다가 파동을 만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걸 토대로 보되 내가 보는 중류 구간에서 근접해 있을 때 보는 게 이 매매 시점으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데는 어디예요? 얘는 지금 꼬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 위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을 때가 가장 유리한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근처에 왔다가 말아 올리니까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지금 여기도 똑같이 비슷하게 엇비슷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뭐 물론 여기를 다시 깨트리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을 쳐야겠지만 그건 확률적인 얘기라서 100%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신에 이론 구간들에서 뭐 한 10번을 던진다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크고 잘랐을 때 짧고 그리고 승률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래서 요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괜찮다.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약간 진입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를 공부용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것들 지금 다 가져온 거거든요. 뭐 옛날 거서부터 해가지고 12월 22일 거서부터 해가지고 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건 기본적으로 밑으로 빠지죠.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계속 죽창 빠지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건 상장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건 또 패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위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탄력이 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력이 좀 붙기 시작하는 건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바로 사는 거. 전 돌파 매매보다는 사실 눌림목에서 반등 칠 때 노리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윗구간에 있을 때는 그래도 탄력이 좀 붙어지면 다시 안으로 슬슬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탄력이 좀 죽기 시작하니까 요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네. 첫날 상장했던 봉이 요런 거죠. 뭐 내가 시가 종가 몸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 여기서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뭐 고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기로 잡는 거겠죠.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시되 뭘로 잡으실지 자기가 느껴지는 바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보세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니까 이 구간 근처에 와서 말아 올리려 딱 시가부터 이날은 딱 첫날이 아니라 시작 가격부터 갭상승에 띄워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살살 말아주고 있었을 때 딱 이 직전 구간에서 엇비슷하게 있는 멀지 않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잘 나오는 편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물론 이게 이미 지나가고 난 걸 하는 거라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게 제가 실전 속에서 보시라고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가져와서 보여드린 거고 이런 비슷한 예시로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도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살려주면서 반등을 좀 쳐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슛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계속 이런 비슷한 구간들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위로 좀 더 약간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들은 딱 이렇게 첫날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슈팅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낙폭이 한번 생겨요. 낙폭이 생기고 여기서 말아 올릴 때 전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잘 노려보시면 조금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승률이 지금 다 승률이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좀 실패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내려보면 있겠죠. 예. 실패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승률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우선은 물론 지나간 차트들을 가지고 보는 거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요 그냥 그대로 틀어놓고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여기만 오면은 반등이 좀 잘 나온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시는 게 좋다.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는 없다. 자리는 없네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쏘고, 뭐 굳이 어거지로 맞춘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이긴 한데, 사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엔터 이건 또 봅시다.
잠시 엔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네. 여기서 딱 여기가 이제 첫날 봉이고 이 윗구간에 한번 치고 눌러줬다가 말아 올리잖아요. 요런 구간들이 근처에 있다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 한번 먹으면 손익비도 맞고 손절 짧고 먹게 됐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어서 예시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펜트론 이런 것도 빠지면은 난리가 나죠.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절대 보는 게 아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T3, T3도 아니지. T3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는 했지만 여기서 못했네. 했죠. 돌파를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 이제 한 번 더 눌러줬다가 자리 잡고 이 윗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줬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이는데 바로 빠지게 되면서 약간 이제 다시 한번 물음표가 붙는 시점으로 우선 들어가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첫날 여기에 딱 상장을 시켜놓고 이 구간 밑으로 빠지면 탄력이 못 붙고요. 위로 나오면은 이제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자리를 잡고 반등을 탁 쳐주려고 할 때 이런 데서 먹을 만한 구간들이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 예시들을 다 보여드렸죠. 지금 한 10개는 넘게 본 것 같은데 거의 한 8개 정도는 반등이 잘 나오죠. 물론 당연히 손절 라인을 잡고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다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것들이라 어느 정도 승률이 더 잘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돌려봤었을 때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었을 때는 가능성상 우선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맞고 하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손익비가 맞고 승률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어쨌든 손익비가 맞는데 50% 이상만 나와줄 수 있어도 이것들은 계속 쌓이게 된다라고 해서 수익이 좀 쌓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노리신다면 굳이 내가 신규 상장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입각해가지고 기준을 세우셔서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은 한 번쯤은 시도는 손절을 짧게 잡고 시도는 해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횡보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저희까지 우선 도달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서 만약에 바로 이탈하면 바로 컷이고요. 여기 떨어지면 바로 컷이에요. 바로 컷이고, 안 떨어지고 그대로 반등을 잘 친다라고 하면은 우선 요 정도 영역에서 저 같으면 절반은 털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종목 계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반을 털든지 아니면 내가 계좌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략 매도하면서 아마 리스크 있는 종목을 같이 자를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을 익절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는 더 크게 갈 것 같아서 우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익절하고 나서 본전 라인 잡아놔요. 우선 본전 라인 스탑로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절반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만큼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동만큼 여기가 7,950원 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이 파동만큼 더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행복 파동의 힘이 그대로 위로 모아놨던 만큼 터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8,000원 기준으로 50% 잡으면 4,000원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12,000원까지 볼 수 있는 각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땐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절반 익절하고 돌파하기 나오면은 12,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봐보는 거고, 안 나오면은 버텨보다가 본절까지 내려오면은 커트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고, 다시 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흐름이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요거 뭐 토대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뭐 공부용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신규 상장주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뭐 보시는 분들은 공부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본 거고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